그날 밤 저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넘보지 않았던 그 경계였습니다. 서재 불빛 아래 서로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멎은 듯 했습니다. 식은 커피 향과 은색 트레이의 금소금, 그 모든 것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이성마저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택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밤의 체온이 아직 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황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시고 저와 미연 씨만 남은 저택이었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그녀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문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커피 향이 은은히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은색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미세한 떨림에 시선이 갔습니다. 10년. 그녀는 제 집의 공기였습니다. 말없이 모든 일을 챙기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고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커피가 진하네. 제 말에 그녀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셔서라는 말이 이상하게 제 안의 고독을 자극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여전히 회장님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 속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글쎄, 나이 들면 잠보다 생각이 많아져서 말이지요. 그녀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급히 손을 거두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어리석은 노인 같으니. 하지만 웃음 뒤엔 은근한 두근거림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끝, 그녀의 향기, 그리고 사모님이 안 계셔서라는 말. 밤이 깊어가자 서재의 스탠드 불빛이 마치 우리 둘의 비밀처럼 깜빡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은 커피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 안에도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도 사모님께서 외출하신 오후 저는 서재로 회장님께 홍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미연 씨, 오늘은 커피 대신 홍차로 부탁했지요? 네, 회장님. 향이 좋습니다. 그대가 우린 차는 언제나 향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이 오후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가늘게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덮으시더니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걱정이시죠?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어깨와 손끝을 스치며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깨가 자주 결리네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잠깐이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어깨 위로 손을 올리자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고여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따뜻하군요.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장점입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회장님의 어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괜찮습니까, 회장님? 아니, 너무 시원해서 말이지요. 그분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떨림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창밖의 봄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장님이 제 손목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의 손끝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든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현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10번도 넘게 들었던 이름인데 그날따라 완전히 달리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따뜻함과 금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회장님의 한숨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 짧은 고백에 모든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손이 천천히 제 어깨에서 내려와 손끝이 제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분의 숨소리가 제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서로의 그림자가 스탠드 불빛 아래 겹쳤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창밖의 빗소리, 서재의 시계 초침, 그리고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 손을 거두고 물러섰습니다. 회장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차분히 웃으셨습니다. 여보, 오셨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흔들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회장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냈지만 그날 서재의 온기가 여전히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온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께서 부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미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회장님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사모님의 눈동자에는 망설임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하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분은 한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찻잔을 만지셨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정정하시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그 의미가 제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여전히 젊은 사람 같으세요. 나는 그걸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정해서 힘들다. 그 말 속에 담긴 부부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사모님은 이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나쁘신 건 아닙니다. 그저 너무 건강하신 거죠.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일로 자꾸 피하게 되니까 요즘은 말도 줄었어요. 서로 피곤한 척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차가 식어갔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제 손 위에 닿았습니다. 미연 씨,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대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정하시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걸 왜 아내가 감당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제 마음이 그 이야기에 그렇게 흔들렸는지. 다음 날 아침 회장님께 커피를 내드리며 몰래 그분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손,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작은 상처들. 평생을 읽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어제 제 손목을 잡았을 때의 온도가 다시 가슴속으로 번져왔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은 제게 금기의 문을 열어버린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을 대할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커피를 내드릴 때도 서재 문을 닫을 때도 그분의 숨결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순간 서재에서 낮게 들려오는 회장님의 한숨이 저의 모든 결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서재의 불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실 정리를 마친 뒤에도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커피를 한 잔 더 내려드릴까? 그 단순한 생각이 발걸음을 서재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회장님의 낮은 한숨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요. 미현 씨는요? 저도 그냥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 밤은 유난히 조용하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밤에는 따뜻한 게 좋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보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군요. 그대의 손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듯 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분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회장님이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요즘은 그대가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네요. 이 나이가 되어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욕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뺨을 향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회장님이 그렇게 쓸쓸해 보이셨는지. 회장님, 미현 씨, 서로의 이름이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불렸습니다. 말보다도 조용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눈빛에서 젊은 날의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잊고 지냈던 감정이 깨어났습니다. 서재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이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우리는 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우리의 숨소리를 대신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서재의 그 밤은 마치 꿈처럼 생생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셨고 사모님 역시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차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이는데도 그 안에서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회장님과 사모님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사모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시선이 회장님을 향할 때마다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회장님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회장님은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그저 잠을 좀 잘 잤을 뿐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놓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그분의 곁에서 들었던 숨결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기억이 이 한마디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머무르셨고 저는 빨래를 걷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조우진 씨였습니다. 미연 씨, 회장님 찾으세요? 네, 잠시 서류 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서재 문 앞에서 노크를 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잔잔한 대화 소리, 그리고 웃음 한 줄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가서자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달라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 일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내밀더니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 앞을 일부러 지나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또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문득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사모님이 어두운 거실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불이 켜져 있어서요. 요즘 그분이 늦게까지 서재에 계시네요. 예전엔 금세 주무시곤 하셨는데 그분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자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사모님께서 세탁을 부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회장님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속옷이 예전보다 자주 바뀌네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사모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장님 앞에서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조우진 씨의 눈빛도 사모님의 시선도 모두 제게 향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 다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도저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서재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했지만 이제는 다가가면 안 되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너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집안 공기마저 눅눅했습니다. 사모님은 친구분들과 외출하셨고 조우진 씨는 외근을 나가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는 회장님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회장님께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묻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연 씨가 직접 내려준 커피는 언제나 향이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수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고 햇빛이 흰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덥네요.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자 회장님은 조용히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군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요즘 그대의 눈빛이 두렵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 그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회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잊을 수 있다면 나도 이미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대의 손 온도를 기억합니다.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조우진입니다. 그 목소리가 어쩐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들어오게. 회장님이 문을 열자
조우진 씨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순간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의 확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우진 씨는 서류를 내밀었고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서명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서 있었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끔은 휴식도 필요하십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 말의 어투에는 무언가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 전 잠시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우진이 무언가를 본 것 같군요. 설마요, 회장님. 나는 그 친구의 눈빛을 압니다. 충성심이 깊은 만큼 판단도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손을 모아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은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조심해야겠지요. 정숙이 사모님께 상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님께서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서재 안으로 길게 들어와 그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그림자는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조우진 씨가 사모님과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서라도 느껴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 제 이름이 오갔다는 것을. 사모님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시고 잠시 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도 거실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서로의 눈을 피할 때마다 사모님의 눈빛이 우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녁 무렵 사모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심판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연 씨, 잠깐 서재로 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낯설게 들렸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회장님과 사모님이 마주 앉아 계셨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사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을 위해 애써주셨죠. 그 점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죠.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님이 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사모님이 조용히 그분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 집이 더 이상 어지러워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나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정숙, 그건 너무하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여보. 사모님이 고개를 들며 그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그 한마디가 회장님의 입술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서재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두 분의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처럼 정적이 깔린 서재에서 회장님만이 끝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현 씨,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머물렀던 집이었지만 짐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그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은색 트레이, 그리고 서재의 불빛.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대가 떠나면 이 집은 너무 조용할 겁니다. 그분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용해야 할 때입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지난 시간의 모든 말을 대신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등을 조심스레 쓸어내리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서재 창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재 불빛이 잠시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체온이 오랫동안 가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집,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것이 제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구한 반지하 방은 낯설고 창문 너머로는 낮에도 희미한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면 회장님 댁에 커튼을 걷던 그 습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그분의 어깨를 스치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잊어야 한다, 이제는 그만.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연 씨, 잘 지내시죠?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입원은 아니고 그저 기운이 없으시대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회장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병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던 정형외과 오래된 간판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창문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꽃을 조용히 벤치 위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멎은 듯 멍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모님은 의연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셨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뵙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조용히 손짓하셨습니다. 미연 씨,
이리 오세요. 그분의 눈가에는 피곤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연 씨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사람 덕분에 인간답게 살았다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연 씨,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어요. 저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의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홀로 회장님 댁 앞 골목에 섰습니다. 서재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두신 듯 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은색 트레이 위에 작은 잔 하나, 그리고 서재 불빛 대신 희미한 촛불 하나. 그 잔에 담긴 향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회장님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잘 가셨지요, 회장님.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며 멀리서 서재 불빛처럼 희미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죄책감도 그리고 아주 작은 감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